오늘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예비중 3의 변경사항 정리입니다. 2024학년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방과후 활동 수강 내용 미기재 같은 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이제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율동아리에서 원래 연간 한 개를 쓸 수 있었는데 아예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기부에 만약에 기술이 된다 하더라도 검토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기재는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미반영은 써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좀 받아들이실 때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지는 게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의 미반영인데, 이게 좀 애매하죠. 근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직접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 여기에 좀 의미를 두는 학교들과 의미를 두지 않는 학교들의 학교 간 차이가 상당히 좀 날 수 있을 법한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학종에 좀 관심이 많은 학교나 사교육 쪽에서 이제 스펙을 만들려는 시도가 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 그러니까 학생의 희망 진로에 따라서 좀 뭔가가 나올 법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이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대입 상이 있어도 보지 않겠다. 학기당 한 개 정도는 이게 적을 수 있었으나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들 말고도 좀 변경 사항이 꽤 많은 게 2024학년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보시면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소논문 없어지고, 수상 경력이 제한되고, 자율동아리도 제한되지만, 2024학년도에는 정규교육 과정 외 비교과 활동이 자체가 대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도대체 대학들이 학생을 어떻게 뽑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학종이 비교과와 이제 교과의 어떤 통합적인 이제 정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신만 보라는 이제 정량 평가처럼 바뀌지 않을까. 2024학년도에는 완벽하게. 그럼 학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2022학년도, 23학년도 예비 고1, 고2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이 이제 4개에서 3개로 축소되고 글자 수도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는 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가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이제 추천서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명수가 사라진다면 학종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2024년도에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지금 고3 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였냐면, 한 6월 정도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거의 이제 끝나는 상황이죠. 내신이 거의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시가 시작되는 이제 여름까지 이제 별로 이제 할 게 없죠, 그때.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자소서였습니다.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왜 매달릴 수밖에 없냐면, 학생들이 그때가 되면 학교 생활 기록부 생기부라고 하죠. 생기부를 변경할 수도 없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몇 주에 걸쳐서 굉장히 열심히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반복해서 고치고 했던 걸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도 자기소개서에 매진했고,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자기소개서에 상당히 매진했습니다. 근데
입학사정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소개를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내신 좋은 학생들을 이기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는데, 이제 이게 사라지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내신의 위력이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생각보다 학종에서 차지하는 어떤 심리적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면 좀 굉장히 학생들이 조금 허탈해하지 않을까. 힘들지만 허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왜냐면 이게 생기부에 이제 한 줄이라도 있는 활동이나 사항이 있었으면 자소서에서 거의 아이들이 소설 쓰듯이 거기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역량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 자체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생기부는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은 체감하겠지만 본인 의사대로 적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성향 같은 것들을 남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는 학생들한테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자소서를 학생들이 쓰는 6월부터 이제 8월 초까지의 시간을 이제 뭐 수능 최저나 이제 정시를 병행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더 이제 자소서 쓸 시간을 이제 수능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효과는 뭐 이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22학년도 3학년도에도 뭐 40% 이상을 뭐 얘기를 했죠. 수능을 16개 학교 뭐 좀 써놨습니다만, 저 16개 학교가 정시 비중이 조금 좀 낮은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을 이제 무슨 짓을 하던 이제 40% 이상으로 수능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이 7대 3이었을 때도 지금 한 7대 3 정도 되나요? 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 2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뽑히지 않았던 인원들을 그 정시로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몇 퍼센트 더 올라갑니다. 한 42%에서 45% 사이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 수능의 위력까지를 생각한다면, 수능 최저까지를 다 생각을 한다면 거의 한 50% 정도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수능이.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타격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정부나 교육부가 뭐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능에서 줄 세우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가르치고 온 게 학종이었는데 이제 학종을 다시 줄여버리는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참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보시면 뭐 달라진 것들이 뭐 고교 프로파일, 뭐 공통 고교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게 좀 심한 학교들은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인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좀 수준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걸 전면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대학들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해 놨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고교 정보 블라인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블라인드 면접은 이제 요즘 기업들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대학도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대학들이 지금 면접에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못 뽑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도 작년부터 면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 지금 입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입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대학에서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글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공연물에 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